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배신에 관한 실화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사건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희연 씨입니다. 희연 씨는 명문대 교수인 남편 지호 씨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죠. 교수 남편 안정적인 생활, 서로를 아끼는 부부 관계까지. 하지만 희연 씨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남편 지호 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면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희연 씨는 남편을 위로하며 애써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은 본인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더 상심할까봐 내색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희연 씨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죠. 희연 씨는 학창시절 그다지 사교적인 편이 아니었고 동창회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이라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희연 씨는 10년 만에 보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희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희연아, 나 기억나? 채영이야. 바로 채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채영은 당시에도 눈에 띄게 예쁘고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죠. 희연 씨는 채영이 동창회에 나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채영 역시 동창회에 거의 나오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채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나 잘 지냈어. 희연이는 어때? 결혼했다며? SNS에서 봤어. 채영은 유독 희연 씨의 근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죠. 희연 씨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궁금해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야. 우리 참 잘 살고 있어. 우와, 대박. 교수님이라니. 부럽다, 진짜. 채영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희연 씨는 그때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과 욕심을. 동창회가 끝난 후 채영은 희연 씨의 SNS를 팔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희연 씨가 올린 게시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희연 씨의 일상, 남편과 함께 간 여행지,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교 이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희연 씨는 채영이 자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채영이가 나한테 관심이 많나 보다. 친해질 수 있겠네.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채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영은 희연 씨의 SNS를 통해 남편 지호 교수의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취미, 심지어 대학교 연구실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채영은 우연히 지호 교수가 자주 가는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교수님이시죠? 저 희연이 고등학교 동창 채영이에요. 동창회에서 뵀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호 교수는 아내의 동창이라는 말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함께 마시게 됐고 채영은 자신이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지호 교수는 아내의 친구라는 안심감에 채영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커피 약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리고 채영은 지호 교수의 가장 큰 아픔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아이 계획은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희연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채영을 오랜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자신의 SNS가 채영의 치밀한 계획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과연 채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지호 교수는 왜 채영에게 점점 빠져들게 된 걸까요? 희연 씨의 고등학교 동창 채영이 10년 만에 나타나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채영은 희연 씨의 SNS를 통해 남편 지호 교수의 모든 정보를 파악했고 마침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작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채영은 지호 교수와의 만남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일주일에 3번,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수님, 요즘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채영은 교묘하게 지호 교수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끊임없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지호 교수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지호 교수는 처음에는 그저 아내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영에게 점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은 젊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희연이한테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희연이가 알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채영의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둘만의 비밀. 그 순간부터 지호 교수와 채영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희연 씨는 남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감추듯이 돌렸습니다. 가끔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어? 아, 학교에 업무가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지호 교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희연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그래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랬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호 교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희연 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채영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희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채영? 내 친구 채영? 왜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하지만 희연 씨는 차마 남편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 단순한 친분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호 교수와 채영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 채영이 지호 교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지호 교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임신? 자신이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정말이야? 확실해?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8주예요. 채영은 거짓 임신 확인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지호 교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 낳고 싶어요. 교수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채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했습니다. 지호 교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지호 교수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체념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남자로서의 자괴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채영아, 정말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해. 지호 교수는 채영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 희연 씨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채영아, 사실은 지호 교수는 채영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실 무정자증이야. 병원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희연이랑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거야.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거고. 지호 교수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임은 내가 아니라 희연이었어. 희연이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 이 말은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이었습니다. 희연 씨는 한 번도 불임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호 교수는 자신의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그리고 채영과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영아, 우리 결혼하자. 이혼하고 너랑 새 출발할게.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넌 내게 아이를 선물해준 사람이잖아. 내가 평생 책임질게. 채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으며 지호 교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채영아. 그날 밤 지호 교수는 집에 돌아와 희연 씨를 마주했습니다. 희연 씨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오늘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하지만 지호 교수는 희연 씨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희연 씨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만 보였으니까요. 나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지호 교수는 냉랭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희연 씨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희연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친구라고 믿었던 채영이,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배신하고 있는지를. 과연 채영의 임신은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지호 교수는 정말로 희연 씨와 이혼하고 채영과 결혼할 생각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채영이 거짓 임신 소식으로 지호 교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호 교수는 자신이 무정자증이 아니었다고 믿게 됐고 오히려 아내 희연 씨가 불임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희연 씨에게 닥친 충격적인 순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지호 교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영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희연 씨와 이혼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마침내 희연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 교수는 희연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희연아, 할 말이 있어. 앉아봐. 희연 씨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병이라도 생긴 걸까?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지호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희연아, 미안해. 나 다른 여자를 만났어. 순간 희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여자? 남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라고? 채영이야. 내 친구 채영. 나랑 채영이 사귀고 있어. 희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채영? 내 고등학교 동창 채영? 그 친구가 내 남편을? 말도 안 돼. 채영이가 왜? 언제부터? 동창회 이후부터야. 우연히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우연? 희연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채영이 동창회에 나타난 것부터 SNS를 열심히 확인한 것까지.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채영이한테 속은 거야. 그 애가. 하지만 지호 교수는 희연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채영이는 진심이야. 그리고 지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채영이가 임신했어. 내 아이를 가졌어. 뭐라고? 희연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신?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어떡해? 여보, 당신 무정자증이잖아. 병원에서 분명히. 그게 말이야. 지호 교수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것 같아. 아니면 기적적으로 나은 거거나. 어쨌든 채영이가 임신했다는 건 사실이야. 그럼 나는? 희연아. 지호 교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임은 내가 아니라 너였어. 우리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건 내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이었던 거야. 희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맞나? 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여보, 나는 한 번도 불임 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 채영이가 임신했다는 게 증거야.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증거고 그럼 내가 문제인 거지. 지호 교수의 논리는 완전히 왜곡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5년 동안 믿었어. 무정자증이라고 했을 때도 당신을 탓하지 않았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희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친구랑 바람 피우고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희연아, 소리 지르지 마.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지호 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채영이랑 결혼할 거야. 이혼해줘. 위자료는 충분히 줄게. 위자료? 희연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위자료 얘기를 하는 거야? 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이를 원해. 채영이는 내게 아이를 줄 수 있어. 지호 교수는 더 이상 희연 씨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희연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다음 날 지호 교수는 이혼 서류를 희연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로 5천만 원 줄게. 나는 서명 안 해. 희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혼해 줘야 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희연아, 이러지 마. 어차피 끝난 관계야. 당신이 바람 피운 건데 왜 나보고 이러지 말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희연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호 교수는 이미 희연 씨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편 채영은 지호 교수에게서 희연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떡해요? 희연이가 이혼해 주지 않으면 우리 결혼 못 하잖아요. 채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요.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희연이도 받아들일 거야. 근데 교수님, 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채영은 배를 쓸어내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임신은 거짓이었지만 그녀는 완벽한 연기로 지호 교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희연이를 설득해 볼게. 지호 교수는 채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채영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희연 씨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불임인 걸까? 하지만 희연 씨는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채영이의 임신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모든 게 너무 이상해. 희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채영아,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희연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작은 의심과 의지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희연 씨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영의 거짓 임신은 언제 들통날까요? 지난 시간에 희연 씨가 남편의 배신과 부당한
비난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제 희연 씨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희연 씨가 어떻게 진실에 다가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연 씨는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밤새 울기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 해. 채영이의 임신이 정말인지, 그리고 채영이가 정말 싱글인지. 희연 씨는 조심스럽게 채영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채영의 계정에는 화려한 일상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사적인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친구들과의 사진도 별로 없었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희연 씨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SNS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연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야겠어. 희연 씨는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탐정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한 탐정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조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탐정은 40대 중반의 베테랑처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희연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분과 상대 여성의 관계, 그리고 그 여성이 정말 임신했는지까지 조사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여성이 정말 싱글인지도 알고 싶어요. 제 직감으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결과 나올 겁니다. 희연 씨는 탐정에게 채영의 사진과 남편 지호 교수의 일정, 자주 가는 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나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정보를 직접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희연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정보일까? 그녀는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하자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희연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의뢰인님, 먼저 충격적인 내용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탐정은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남편분과 채영 씨는 확실히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3번이나 같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사진 증거들이 있습니다. 희연 씨는 남편과 채영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탐정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채영 씨는 싱글이 아닙니다. 결혼한 여성입니다. 뭐라고요? 희연 씨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남자가 채영 씨의 남편입니다. 이름은 원영, 나이는 38세고요. 사진 속에는 채영과 한 남자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원혁 씨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더군요. 특이한 이력이요? 네, 과거에 사기 전과가 2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박 빚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희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기 전과? 도박 빚? 그럼 채영 씨도 혹시? 맞습니다. 제가 더 조사해 본 결과 이 부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채영 씨는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남편인 원혁 씨가 나타나서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럼 임신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채영 씨를 미행해 본 결과 산부인과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더군요. 정말 임신했다면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말이죠. 희연 씨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영이 동창회에 나타난 것도, SNS를 통해 남편을 노린 것도, 싱글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모두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남편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곧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여자가 먼저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시간이 좀 지나면 남편이 나타나서 협박하는 패턴입니다. 희연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채영 그 여자가 자신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속인 거였습니다. 탐정님, 이 자료들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만약 돈을 요구하는 순간이 오면 사기죄와 공갈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당장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희연 씨는 탐정사무소를 나서며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지호 교수가 아직도 채영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것이었죠. 남편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지금은 완전히 채영이한테 빠져 있으니까. 희연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채영과 원혁이 직접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증거로 확보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 정체가 드러날 거야, 채영아. 그날 저녁 희연 씨는 집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지호 교수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아직이요. 희연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연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채영이는 곧 아이를 낳을 건데. 희연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무슨 아이? 거짓말인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후. 지호 교수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연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탐정이 준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채영과 원혁의 사진, 과거 전과 기록, 그리고 둘이 함께 사는 아파트 주소까지. 이제 곧이야. 원혁이 나타날 거야.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야. 희연 씨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원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과연 원혁은 어떤 방법으로 지호 교수를 협박할까요? 그리고 희연 씨는 어떻게 이들을 막아낼까요? 희연 씨가 탐정을 통해 채영과 원혁이 부부 사기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희연 씨는 이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원혁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협박을 시작하는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지호 교수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방문객이 있으십니다. 조교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호 교수는 약속된 방문객이 없었기에 의아해했습니다. 누군데요?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급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지호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바로 원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원혁은 능글맞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누구시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채영이 남편입니다. 그 순간 지호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영이 남편? 채영이가 싱글이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채영이가 결혼했다고요? 네,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교수님은 모르셨나 보네요. 원혁은 태연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행동했습니다. 채영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 지호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원혁은 신경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제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셨죠? 저는 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많고요. 원혁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호 교수와 채영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함께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교수님, 저도 참 난처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원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합의금이죠. 합의금이요? 네, 교수님. 저도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교수님 명예도 있으시고 대학교 평판도 있으시잖아요. 원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대학교 측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알게 되면,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교수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건 지호 교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의 교수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교수님. 원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2억 원만 주시면 이 일은 조용히 묻겠습니다. 사진도 모두 삭제하고 채영이도 교수님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2억 원이요? 지호 교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인가요? 원혁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연봉이 얼마죠? 1억 가까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부인분 재산도 있고요. 2억 정도야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건 협박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지호 교수가 소리쳤지만 원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라고요? 교수님, 저는 그냥 제 아내를 빼앗긴 남편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속인 거잖아요. 채영이가 싱글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거야 채영이가 교수님을 좋아해서 한 거죠. 저도 피해자예요. 원혁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2억 원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혁은 명함을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대학교 총장님께 직접 이 사진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고요. 명문대 교수 제자도 아닌 기혼 여성과 불륜, 이런 제목 괜찮지 않나요? 당신이. 지호 교수는 분노와 공포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원혁은 여유롭게 웃으며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지호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채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임신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사기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희연 씨에게 했던 끔찍한 말들을. 2억 원. 어떻게 구하지? 지호 교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희연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 교수는 집에 돌아와 희연 씨를 찾았습니다. 희연아, 나 큰일 났어. 희연 씨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드디어 원혁이 움직였구나. 무슨 일인데요? 채영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 여자 결혼했어. 그리고 남편이 나타나서. 지호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2억 원을 요구해. 안 주면 대학교에 알리겠대. 내 교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어. 희연 씨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데요? 희연아,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잖아. 너 명의로 된 예금도 있고. 제발 좀 도와줘. 나 정말 큰일 났어. 여보. 희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나보고 불임이라고 했고 채영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연아,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이번만 도와줘. 지호 교수는 희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희연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안 돼요. 당신 혼자 해결하세요. 희연아.
그리고 당신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희연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채영이의 임신도 거짓이에요.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노린 사기단이었어요. 뭐라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거든요. 희연 씨는 탐정이 준 자료 파일을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속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 정신 차리나 싶어서요. 지호 교수는 파일을 펼쳐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채영과 원혁의 사진, 과거 사기 전과 기록들. 이게 정말이야?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당신을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희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채영이를 상대로요. 그리고 경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거예요. 희연아, 잠깐만. 하지만 희연 씨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호 교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채영의 사랑도 임신도 모든 것이. 과연 지호 교수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희연 씨의 법적 대응은 성공할까요? 희연 씨가 남편의 도움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제 희연 씨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희연 씨가 어떻게 채영과 원혁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연 씨는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님, 상간녀 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싶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는 희연 씨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 호텔 출입 사진, 채영과 원혁의 결혼 증명서, 원혁의 전과 기록까지. 자료가 아주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승산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상간녀 소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영 씨가 의뢰인님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사진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만 이 케이스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니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형사 고소입니다. 원혁 씨의 협박은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2억 원을 요구하며 대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 이건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영 씨는 어떻게 되나요? 채영 씨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고 거짓말하고 임신했다고 속여서 남편분을 기망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죠. 게다가 과거 전과까지 있으니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희연 씨는 드디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법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는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상간녀 소송소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관할 경찰서에 채영과 원혁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영 사기죄 거짓 신분과 거짓 임신으로 기망. 원혁 공갈죄 협박을 통한 금품 요구 사기 방조죄.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영과 원혁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교수 녀석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원혁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맥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돈 줄 거야. 교수 생활 끝나는 거 무서워서라도 줄 거라고. 채영도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대박이네. 2억이면 도박빚도 다 갚고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러게. 이번 건 진짜 쉬웠어. 희연이가 SNS에 남편 정보를 다 올려놔서 접근하기도 쉬웠고. 두 사람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곧 들통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채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채영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채영 씨 계시죠? 네? 경찰이요? 채영은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채영 씨 맞으시죠? 사기 및 상간 관련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희연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서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희연이가 고소를? 어떻게 알았지?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 좀 부르고 조사 받으시면서 연락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동행해 주세요. 같은 시각 원혁도 직장에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원혁 씨 공갈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공갈? 제가 언제 공갈을 했다고요? 지호 교수님께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있으시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원혁도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교수의 연구실 CCTV 영상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태였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채영은 형사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채영 씨 지호 교수님께 싱글이라고 거짓말하셨죠? 그건 그냥 연애할 때 한 말이고 임신했다고도 거짓말하셨죠? 병원 기록이 없던데요. 임신은 유산했어요. 유산 기록도 없는데요. 게다가 산부인과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원혁 씨와 함께 지호 교수님을 상대로 사기를 계획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들에게 접근한 기록이 있던데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죠? 형사는 채영의 과거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채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원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원혁 씨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서 2억 원을 요구한 거요. 그건 제 아내를 빼앗긴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 부인이 먼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는데요. 이건 계획적 사기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제 아내가 그 교수를 사랑해서. 그럼 왜 하필 2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죠? 원혁 씨 도박 빚이 정확히 1억 8천만 원이던데요. 이게 우연입니까? 원혁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호 교수는 희연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 채영이랑 원혁이 경찰에 체포됐대요. 정말? 희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고맙긴요. 당신도 각성하세요. 당신이 한 일도 잘못이에요. 희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당신이 먼저 제안했으니 당신이 먼저 서명하세요. 희연아. 그리고 위자료는 당신한테서도 받을 거예요. 당신도 똑같이 잘못했으니까요. 희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호 교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채영과 원혁은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희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의뢰인님, 좋은 소식입니다. 채영 씨와 원혁 씨 모두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재판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조만간 재판이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이기실 겁니다. 희연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희연 씨와 지호 교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채영과 원혁이 경찰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재판의 결과와 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채영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피해자 지호를 기망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거짓으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 원혁은 이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교수직을 위협하는 등 공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이는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판사가 채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채영 할 말 있습니까? 채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남편 도박비 때문에.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2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원혁도 변명을 늘어놨지만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채영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원혁 공갈죄 및 사기 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지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쿵.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채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원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희연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민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희연 씨가 채영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판결은 희연 씨에게 유리했습니다. 피고 채영은 원고 희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희연 씨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희연 씨와 지호 교수는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희연아, 정말 미안해. 지호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희연 씨에게 얼마나 끔찍한 말을 했는지. 당신 사과 받지 않을 거예요. 희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요. 내가 불임이라고 했죠. 아이를 못 낳는다고. 당신은 나를 완전히 짓밟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희연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당신이 먼저 제안했던 거잖아요. 이제 서명하세요. 지호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희연아,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안 돼요. 희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채영이를 택했죠.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속았어. 채영이가 나를. 당신도 속고 싶었던 거예요. 희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갖고 싶었고 채영이가 그 기회를 준 것처럼 보였으니까. 당신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호 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희연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여보. 아니, 희연 씨. 지호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해요.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늦었어요. 희연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위자료 1억 원 입금해 주세요. 변호사님 통해서 금액 정했어요. 1억 원?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값이에요. 5년 결혼 생활 무정자증이라며 미안하다던 당신, 그리고 나를 불임이라고 비난한 것까지. 다 합치면 1억도 모자라요. 희연 씨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호 교수는 빈 카페에 홀로 남아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희연 씨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에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희연아, 요즘 어때?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바쁘게 사니까 잡생각도 안 들고. 친구는 희연 씨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나저나 지호 교수는 어떻게 됐대? 글쎄, 들리는 소문으로는 학교에서 징계받았다던데. 교수 자리는 유지했지만 평판이 많이 나빠졌다더라. 당연하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희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냥 이제 관계없는 사람일 뿐이야. 그날 밤 희연 씨는 카페 정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어. 희연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싸우고 이기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냈어. 나를 지켜냈어. 희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교도소 안. 채영은 좁은 감방에서 지난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원혁은 다른 감방에서 도박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가면 또 도박을 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렸다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호 교수. 그는 빈집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희연아,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희연 씨는 이미 그의 삶에서 떠났으니까요. 지호 교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명예도 그리고 자신의 양심마저도. 여러분,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믿음을 배신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욕심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연 씨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희연 씨처럼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